나는 취업 육수를 했어. 29에 취업을 했거든. 소위 지옥고라고 하지.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우연히도 기자가 됐는데 첫 부서를 내가 부동산 부를 가게 된 거야. 지금 부동산 하락장이라고 하잖아. 대출 받기도 힘들고,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갚기도 힘들고, 거래 절벽이고, 지금 집 사면 다 하락한다고 부동산 사는 거 아니라고 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은 있어야 되잖아. 실거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안녕, 난 브리니를 갓 탈출한 브리니 언니 이승주야. 나는 9년차 현직 기자이자 부동산 작가이자 3년째 부동산 팟캐스트 브리니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어. 2030 부동산 입문서인 토익보다 부동산을 썼고,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것을 신간으로 돌아왔어. 신파에는 몇십에서 몇백억 버는 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로 아는데, 나는 미천하게 그러지는 못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 10이라고 한다면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나는 낡고 작은 아파트 서울에 하나 가지고 있어. 강남도 아니고 마용성도 아니고 그냥 서울의 작은 아파트야. 그렇지만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 좀 추진 중이고, 교통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예정이야. 나는 사실 주린이었어. 근데 다행히도 동학개미 운동이 막 시작될 쯤에 증권부에 가게 됐어. 주식 취재를 하면서 또 주식 투자도 하게 됐거든. 그거랑 부동산이랑 하면 약 9대1 정도 가지고 있어. 굉장히 민망하게도 나는 취업 육수를 했어. 29에 취업을 했거든. 프리랜서로도 일을 해봤고 알바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입을 거둔 게 29이란 얘기지. 그렇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주거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소위 지옥고라고 하지.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맨날 마이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맨날 토익 학원도 다니고 스펙 쌓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취업이 너무 안 되는 거야.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까. 고시원에서 울기도 하고 이랬던 세월을 20대를 보내다가 지금의 회사를 들어가게 됐거든. 근데 우연히도 기자가 됐는데 첫 부서를 내가 부동산 부를 가게 된 거야. 나는 부동산의 부도 몰랐지, 당연히. 왜냐면 난 고시원, 옥탑방 이런 데를 사는데 내가 어떻게 부동산을 알게 됐겠어? 취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공부하게 됐어. 취재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서 부동산을 일군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부동산 전문가도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내가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된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산을 어떻게 굴릴지, 그리고 내 집에 대해서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쩌면 20대에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만 하고 돈만 버는 게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아. 지금 부동산 하락장이라고 하잖아. 대출 받기도 힘들고,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갚기도 힘들고, 거래 절벽이고, 지금 집 사면 다 하락한다고 부동산 사는 거 아니라고 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은 있어야 되잖아. 뭐 집을 안 사면 월세든 전세든 살아야 되고, 그건 뭐 비용이 안 나가나? 어쨌든 집은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실거주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 단기적으로 보면 하락할지 모르지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비록 뭐 실패를 하든지 떨어질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우상향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실거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만약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집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의 실패, 리스크를 줄인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 갈아타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상급지로 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집을 얻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우선 실거주용으로 내 집을 하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갈아타기를 하면서 상급지로 나아가자라는 거를 추천하고 있어. 약 10년 전쯤, 2009년, 10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가 나왔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야. 집값이 반토막 난다, 하우스 푸어가 나올 거다, 이젠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었지. 근데 그때 우리 팟캐스트에 나왔던 어떤 분이 26, 7이었고 남편은 한 5살 많은 부부가 있었어. 뭐 월세살이, 지하방살이 이런 거에 지친 거지. 그래서 큰 걸 바란 건 아니고 그냥 내 집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거주용 집을 사기로 했어. 그때 모두가 말렸지. 아니야, 집 사는 거 아니야, 바보 같은 짓이야, 어떻게 집을 샀냐, 흑수저니까 뭐 돈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20대 때 내가 월급 모아서 마련한 돈, 왕돈은 없잖아, 처음에 시드머니 모을 때는. 성실하게 몇 년 시간이 지나서 모은 돈, 남편이 한 1억 정도 모았고 부인이 6천, 7천 정도 모은 돈, 1억 원대 남짓한 돈에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2억 정도 되는 주공아파트,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돼. 당연히 그때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기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대. 그리고 한 2년, 3년 있었어. 그 다음에는 2013년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모 뉴타운으로 이사를 가.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약간의 대출을 조금만 더 받고 이사가 가능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갔더니 조금 더 인프라가 더 좋아졌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이젠 더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는 시야가 떠지게 되고, 보통은 집을 이사 가고 나서는 다 잊어먹고선 그냥 그 집에서 눌러 살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부동산 공부를 바로 해. 그래서 임장을 다니면서 다음 상급지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 또 서울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집은 어디일지 또 찾아보는 거지. 근데 그때부터 사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오른 거지. 다음으로는 2016년쯤 상도동으로 옮겨. 지금은 뭐 상도동 하면은 많이 가격이 올라서 좋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상도동이 주목받지는 않았어. 하지만 강북보다는 여기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옮긴 거야.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막 오를 때는 아니어서 미분양 아파트도 있었대. 이렇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를 잡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을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가 있지. 이게 2016년에 이사를 갔고 2019년에 옥수동으로 옮겨. 거의 10년 만에 2억 원대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점프를 하게 되지. 옥수동 아파트도 이제 계속 오르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다들 알 거야.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20억 원이 넘게 돼.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아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학교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학군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강남권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 지금 요즘에 다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데 강남권은 학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올 초에 다시 또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도곡동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기라고 하니까 실제로 급매물이 시세보다 2억 원이 낮게 나온 매물이 있었대. 그래서 그 매물을 잡게 되고 20억 원대로 갈아타서 이번에 잡게 돼. 그러면 약 11년 만에 2억으로 시작을 해서 20억 원대. 근데 시세는 22억 원이니까 아파트로 갈아타게 되지. 물론 이것만 한 거는 아니야. 중간에 재개발 투자, 소위 뚜껑이라고 하지, 하나 샀다가 팔아서 몇 천만 원의 시세 차익도 보기도 했어. 계속 갈아타기를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게 되면서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요거를 잠깐 샀다 팔면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자꾸 갈아타기를 하라는 이유가, 그렇게 부동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있다, 아니면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정보를 계속 얻게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게 되면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거든. 계속 갈아타기를 하면서 움직이다 보면은 2, 3천만 원이라든지 3, 4천만 원이라든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말해주고 싶어. 첫 번째는 우선 무조건 시드머니가 필요해. 한 1억, 2억 정도는 내가 벌어서 모아야 될 것 같고, 그 돈을 모으기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지출을 줄여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그런 말 많잖아. 3포 세대다. 돈이 없고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남자랑 여자가 같이 시드머니를 모아서 집을 마련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 이 부부의 가장 좋은 점은 양쪽이 다 시드머니를 잘 모아서 탄탄한 시드머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드머니를 같이 현명하게 모을 수 있는 상대방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항상 굴곡이 있었던 것 같아.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라는 건 무한정 떨어지는 데가 없고 다시 반등하는 시기가 있듯이 이렇게 주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떨어지는 때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항상 떨어지든 오르든 꾸준히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선 실거주 용도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상급지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경험치가 많이 쌓이거든. 나는 부동산은 굉장히 용기도 필요하고 경험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방구석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현장에 나가서 내가 한번 거래를 해보고 거기에서 얻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가보면 급매물이 나와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얻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집값 요즘 떨어진대라는 그냥 미디어 언론의 보도만 보고 포기하거나 집을 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내가 기회가 있지 않나 하고선 꾸준히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해. 그래서 고수는 침체기에 임장을 더 다닌다는 말이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침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반기거든.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가면은 너무너무 잘해줘. 화랑기에는 가면은 막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해주고, 임장 같이 가자고 하면은 같이 데려가 주지도 않거든. 그런데 이런 침체기 때 가면은 과외를 하듯이 하나하나 다 돌아봐 주면서 알려주고, 뭐 정보도 있으면 알려주고, 급매물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그러거든. 그리고 이전에 브리니 라디오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준 적이 있는데, 이럴 때 하도 거래가 안 되니까 자기가 수입이 없는 거야, 중개사들이. 그래서 자기 자비를 막 1억 원을, 그러니까 대출이지, 빌려준 적도 있대. 그러니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수들은 이런 걸 노리고도 많이 임장을 다니거든. 그러니 침체기다라고 해서 하지 않고 화랑기다 해서 나가고, 이런 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 고수라면 지금 또 다니는 게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까 부부의 사례를 말하면서 1억 원대를 말하고 1억 후반대로 시작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금융위기 당시에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 1억 원대 후반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 그분들은 실제로 거의 대출을 받지 않고 그냥 집을 샀어. 근데 사실 1억 원 정도 모으고 보통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이렇게 저리에 또 대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품들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첫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 1억 원 정도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수도권에서도 메인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래도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모으지 않더라도 내 집 마련 정도는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겁먹지 않고 시드머니 5천만 원이라도 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구린이 언니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나도 부캐를 만들어서 이제 책을 쓰고 팟캐스트도 하고 뭐 강연이라든지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만큼의 활동을 하고 있진 않지만 40대에 그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내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젠 재테크인데 원래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나는 부동산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소개한 아까 상급지 갈아타기로 5년 안에 상급지로 한 번 이상 갈아타기, 7년 안에 건물 하나 사는 게 내 목표야. 내가 생각하는 파이어족은 원래 그렇잖아. 미국에서 말하는 파이어족이 굉장히 단시간에 누려가지고 그만둔 다음에 번 돈으로 남은 여생을 즐기는 거라며. 근데 나는 계속 이 기자 일을 하고 싶거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만 다니고 놀고 먹고 하는 게 파이어족은 아닌 것 같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능력 발휘하고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선한 영향력 펼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파이어족 아닐까. 2030 세대의 불인이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왔거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없다가 한참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막 그제서야 막 영끌하겠다, 뭐 막차 탄다 막 이랬었어. 그러다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하우스 블루다, 우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난 참 되게 안타까웠어. 집을 못 사서 우울한 사람들.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그때 첫 집을 마련한 사람의 연령이 43살이래. 그러니까 원래가 40대가 되어야 집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집을 사기가 그렇게 어려워. 요즘에 2030 세대들이 집을 산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영끌에서 몇억 몇십억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같아. 다들 우울해하지 말고 그게 잘한 거지 내가 못한 건 아니라는 거, 그런 위로를 해주고 싶어. 느리게 가는 게 때론 빠르게 가는 길일 수도 있어. 화이팅!